런, 어디로 달아나야 할까요? 다리를 쓸 수 없는 주인공 클로이는 엄마 다이앤이 친엄마가 아니면 물론 다친 개에게 먹여야 할 약을 자신에게 먹여서 일부러 하반신 불구로 만든, 한마디로 집착 끝판왕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이제 클로이는 무조건 도망쳐야 합니다. 그야말로 목숨이 걸린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갇힌, 그리고 신체적 핸디캡을 지닌 주인공의 탈출 이야기. 많이 익숙한 소재이죠. 별걸 다 아시네요. 그럼에도 상황 자체가 극한의 난관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기에 이런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당깁니다. 더욱이 반대편에선 악인 캐릭터가 주인공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면 말이죠. I'm your mom. It's my job to take care of you when you need me. 엄마와 거를 수 없는 딸의 관계가 바로 그렇지요. 그런데 이 런이라는 제목에서 묘한 느낌이 들더군요. 비록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강제로 맺어진 모녀 관계이지만 어쨌든 다이앤은 클로이를 삐뚤어진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모녀 관계에서도 이런 삐뚤어진 방식의 사랑이 없을까요? 사실 많은 자식들이 정상적인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부모의 애정을 집착과 통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10대 때요. 물론 한참 어른이 된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비슷한 생각을 했었지요. 짜릿한 긴장과 스릴을 느끼게 해주는 영화의 이면에는 바로 누구나 청소년기에 느껴봤을 감정선을 건드리는 절묘한 상황 설정이 있어 보입니다. 런이라는 제목에는 단순한 탈출 이상이 심리적 이끌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줄거리를 따라 새로운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본 영상에는 상당수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굳이 안 보셔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다만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You figured it out. 심부전증, 천식, 그리고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은 다이앤은 숨도 제대로 쉬기 쉽더라는 막 태어난 아이를 보며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세월이 흘러 클로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는 만 17살이 되어 이제 대학 합격증을 기다립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모임 사람들로부터 딸이 떠나는 게 슬프고 두렵지 않냐는 물음에 다이앤은 별 상관없다고 감정이 배제된 사람처럼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편으로 온 클로이의 대학 합격증을 중간에 그녀가 가로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일상이 불편한 클로이라고 해도 미래에 대한 꿈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17년을 핸드폰도 없이, 그리고 홈스쿨링을 통해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그런 생활을 해온 클로이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영리한 아이 클로이는 엄마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매일 먹던 트리곡신이라는 약병 겉조기가 다른 약 이름 위에 덧대어 있다는 것도 발견합니다. 인터넷이 갑자기 끊긴 바람에 트리곡신에 대해 제대로 검색해보지 못하자 클로이는 집 전화기로 엄마 몰래 여기저기 걸어서 그 약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클로이 손에 잡힌 묵직한 유선 전화기. 예, 선이 길게 늘어진 유선 전화기입니다. 이 장면은 모든 문명이 이기로부터 강제로 차단당한 이 처절함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일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빨래를 넣는 엄마가 언제든 안으로 들이닥칠 수 있다는 긴장감으로 심장이 조여드는 스릴이 느껴지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먹던 약의 색깔이 실제 트리곡신과 다른 색깔임을 알게 된 트로이. 그녀는 다이앤과 함께 동네 극장에 가던 날 화장실 간다는 핑계를 대고 도망쳐 나와 약사에게 달려갑니다. 자신에게 처방된 이 약의 정체가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약은 다리를 다친 개에게 먹이는 것으로 사람이 장기간 복용 시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때마쳐 다이앤이 나타나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눈치챈 이 집착 대마녀께서는 주사기를 찔러 클로이를 기절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이가 몸이 안 좋아서 기절한 거라고 말하고요. 이제 클로이의 방은 강제로 외부에서 잠기게 됩니다. 17년간 의지해왔던 엄마가
누군지 알게 되는 공포의 시간이 온 것이죠. 그러나 영리한 클로이는 과학적 지식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창문 밖으로 기어나와 다른 쪽 창문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합니다. 줄 달린 전화 씬 다음으로 짜릿한 긴장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탈출에 성공한 클로이는 우편 배달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역시 그녀를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고 마는 집착녀 다이앤에게 발견됩니다. And you need me. 학대하는 부모로부터 자식은 당연히 분리해야 한다는 상식을 가진 우편 배달 아저씨는 클로이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려고 하지만 역시 집착 사이코패스 다이앤은 등 뒤에서 그를 무참히 살해하죠. 스토리가 진행되고 클로이가 매번 탈출을 시도할 때마다 다이앤의 잔혹성도 점점 더 증가합니다. 그럴수록 클로이 절망도 배가 됩니다. 지하실에 갇힌 클로이는 막연히 추측하던 끔찍한 사실들을 옛 신문기사와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다이앤이 중간에 가로챈 대학 합격 통지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다이앤은 자신의 아이가 죽자 남의 아이를 훔쳐서 달아났던 겁니다. 특히 기억에는 없을 아주 어린 시절 멀쩡히 뛰놀던 모습의 사진은 클로이를 분노하게 만들고도 남습니다. 원래 멀쩡했던 다리를 일부러 마비시킨 것이라는 끔찍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죠. 잠깐 여기서 생각이 많은 분들은 살짝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런 자료들을 왜 굳이 한 곳에 모아놓았을까? 마치 이 시점에서 클로이 분노와 좌절을 배가시키려고 거기에 딱 모아놓은 듯한 기분이랄까요? 감독이 너무 편리하게 상황 정리를 해버린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연기력이 뛰어난 두 배우에 의해 극대화된 긴장감 덕분에 또한 이런 식으로 진실이 드러나는 클리셰에 너무 익숙해서 약간은 무뎌진 탓에 그냥저냥 넘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다이앤에게 최악의 복수를 선사하기 위해 스스로 독약을 먹은 클로이가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 이야기는 너무 급속하게 진행되어서 뭔가 헐렁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다이앤은 병원에 응급환자가 있다는 식으로 속여서 의사와 간호사의 정신을 돌린 뒤 클로이를 데리고 도망갑니다. 너무도 많이 본 익숙한 설정이죠? 17년간 한 아이를 감쪽같이 속여온 사람치고는 너무도 일을 허술하고 무모하게 진행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장난치냐? 결국 다이앤은 대책 없이 높은 계단 위에서 청원 경찰들 손에 피격을 당하고 클로이는 구출됩니다. 그래도 워낙 빠른 진행이었기에 그러니 하면서 보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씬에서 감옥에 수감된 다이앤에게 클로이가 그대로 복수를 한다는 것은 저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장애를 가진 주인공에게 커다란 능력치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맨 인 더 다크와 비교하게 됩니다. 또한 집착과 삐뚤어진 사랑에 의한 감금이라는 측면에서 미저리하고도 비교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 작품보다 많이 떨어지는 영화였습니다. 특히 후반부 지나치게 결말을 향해 서둘러서 수습한 면에서는요. 심지어 감독이 뛰어난 전작인 서치와 비교해 볼 때도 독창성이나 스릴러 안에 녹아든 드라마적 요소 면에서도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감독의 영화를 계속 기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아닝이 착한 티 감독은 여전히 훌륭한 스릴러 감독으로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제목이라는 점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시네마 여행이었습니다. You do everything for me.